오늘은 옥주호연, 옥과 구슬의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소설의 결말 부분, 그 중에서도 황제와 태우가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의 혼사를 주선하여 혼사를 치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타의 작품 고전소설과는 다르게 결론이 아니라 결말 부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 결말 부분을 좀 끊어가지고 장면 단위로 끊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많은 떡밥들을 깔아놨는데 그 떡밥들을 결말에서 다 회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말이 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옥주호연은 옥과 구슬의 좋은 인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옥과 구슬이 만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남녀 주인공 잠깐. 세 명의 남녀 주인공이 아니라 세 쌍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 셋, 여성 주인공 셋. 설마 육각관계? 그건 아니겠지. 영웅적 활약과 결연, 만남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주인공들이 영웅적인 삶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 영웅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단순히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여성 주인공들은 남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편협하고 그 다음에 들떨어진 남성 주인공을 여성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뭐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확 키우고 그 다음에 남성 주인공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의 어떤 우위에 관한 의식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딱히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 앞에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영웅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영웅 소설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인식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 작품은 어떤 보편적인 소설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소의 어떤 새로움과 그 다음에 기존의 관습적인 틀을 깨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후가 흔연히 자리를 내어주시고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경의 규중양녀로 만군 중에 횡행하여 공훈이 업적이 공이 호대함에 호대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크매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노라. 네가 벼슬 하고 있잖아. 이제 벼슬 제수받았으니까 규중에 있는 여자로 만군 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자의 몸으로 군사를 이끌고 많은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공이 매우 크다.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성취 내지는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시니 세 사람이 부복사은하더라. 즉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은혜 감사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최씨 세 자녀가 되겠죠. 태우가 말하기를 경의 부모가 멀리 있고 일륜을 주장할 리가 없음에 여기서 말하는 일륜을 주장하다 할 때 일륜이라고 하는 것은 혼사 문제예요. 혼사 문제고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하다, 이끌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혼인을 결정하고 진행할 사람이 없으므로 군신, 임금과 신하는 부자와 같다. 따라서 임금과 태우가 경의 대사를 정할 것이니 경의 대사가 뭐겠어? 그렇지, 일륜이겠죠. 일륜이 뭔데? 혼인,
먼저 의복을 개착하라. 개착이라고 하는 건 다시 입다, 고쳐 입다 이런 뜻이에요. 하시고 궁녀로 하여금 체복을 가져와 입기를 이르시니, 체복은 여성복입니다. 조복은요 관리들이 입는 복이, 그러니까 남성복이겠죠. 세 사람이 싫어도 마지못하여 조복을 벗고 여복으로 개착할 때 악연함을 이기지 못하여, 악연 이게 뭐야, 이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몹시 놀라서 정신이 아찔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추파에 물결이 동하는지라. 추파라고 하는데 가을 파도, 가을 물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저 상황이, 분위기가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입었는데, 결국 뭐야, 이 추파라고 하는 것은 비유죠. 이거는 새 여인이 입은 모습, 옷을 입은 모습에 물결이 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희동거려지고 감정이 동하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새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이 임금이 이미 예부의 전지를 하여 혼구를 준비하시고, 벌써 다 끝났어. 혼구, 혼사에 상용되는 도구를 준비하시고 채완 등 세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경등이 유가 삼형제와 결의 형제하였더라 하니, 여자의 염치 탐은 못할 것이고, 또 더욱 기특한 바는 경등 삼형제나 유녀 삼형제가 다 동태라고 하니, 동태? 같이 태어났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말해서 태어난 연, 월, 시가 같다는 거죠. 이것은 천생연분이다. 경등 부모가 멀리 있음에 짐이 우선 주혼하여 혼사를 주장하여, 아까 나왔죠? 재미를 보고자 하나니, 경등은 사양 말고 오늘 금일 오늘 성례하여 결혼하래. 이거 뜬금없이 준비도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짐의 좋은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니, 채완 등이 자주 등의 본적이 탄로남을 보고 여자임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거늘 2차에 성교가 여차하심을 들으며, 여차? 오늘 결혼해라 라고 하는 임금의 말, 가위 고소원이라. 고소원, 본래 바라던 바이더라. 이에 부복 엎드려서 사은 은혜 감사하며 말하기를, 성교가 여차옴에, 여차하다는 건 앞에서 얘기한 거야. 오늘 결혼해 금일 혼사를 치르라 이거야. 어찌 거역하리꼬마는, 거역할 수가 없어. 뭐 거역하긴 뭘 거역해, 원래 원하던 바인데. 불고 이치한 허물을 면치 못할까나이다. 가만 불고 이치란 또 뭐야 할 때, 불고 고자가 알리다 고자예요. 알리지 않고 뭐 했어, 취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여자가 있잖아, 이렇게 취할 취자에다가 계집여자를 넣었어요. 즉 아내를 취하다, 쉽게 얘기해서 결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아내를 취하는 것을 불고이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허물이라는 거죠. 안 좋은 거라는 거야. 부모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당시 사회의 어떤 규범, 규율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불고이치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일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맹자라는 책에 나온답니다. 맹자라는 책은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맹자가 썼겠죠.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맹자왈 불효유삼. 맹자가 말하기를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무후위대다. 무후, 뒤가 없어? 아니, 후손, 후사, 즉 자식이 없는 것이 위대하다. 한마디로 뭐야? 첫째이다, 제일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 불고, 이취. 순이라는 건 순임금이에요. 중국 요순시대의 순임금. 순임금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아내를 취했는데, 그것은 위무후야라. 무후, 즉 후사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뭐야? 불고이치도 감수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무후위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불고이치인가 보네.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그래도 불고이치는 결국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는 거죠. 군자가 이위 유고야라. 자, 그것은 군자는 부모에게 알린 것과 같다. 왜? 그것은 후사를 이루려고 한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뭐야? 후사가 없는 것이 1등, 그 다음에 불고이치가 2등,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이 이르기를 짐이 주호를 하는데 혼사를 주장하는데 무슨 헛머리 쓰리요? 내가 임금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위의를 갖춤을 재촉하시니 빨리빨리 옷 입고 그래 그 다음에 갓 쓰고 그래 신발도 신고 세 사람이 길복을 입고 길복이라는 것은 좋은 날에 입는 옷 한마디로 혼인 예복이 되겠네요. 외전에 서서 전환한 후 내전 근처 별당으로 들어가니 자주중 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수십 시녀가 화촉을 잡아 세 사람을 인도하여 배석에 이만희 자리에 앉으니 그 남풍 여모,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최씨 삼형제의 모습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고 여모라고 하는 것은 유씨 세 자매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이쁘다는 거죠. 일호할 때 호자가 털이에요. 털. 한 개의 털억도 한마디로 조금도 참치함이 없대. 참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연스럽다, 앞뒤가 맞지 않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참치함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야? 완벽하다는 거지요. 퍼펙트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짐짓 일대 미사이러라. 결국 황제와 태후가 6사람의 혼사를 주선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6인 6사람이 차례로 각각 성례한 후 상과 황후를 인견하샤. 인견 가까이 가서 부르니 이르시기를 자 경등에 이른 천고에 없는 바이다. 그렇죠. 여자가 셋씩이나 남장을 하고 군사를 이끄는 것도 없는 바이고 그 다음에 6명이 세 쌍둥이 2세트잖아요. 그죠? 2쌍이잖아. 2쌍 6명이 생년월시가 다 같다는 것도 또 세상에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서로 동문수학한 그런 이제는 동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다가 또 결혼까지 기가 막힌 일이죠. 하시며 칭찬 불이하시고 유씨 등에게 부인 직첩을 줘. 그러니까 부인의 어떤 자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로 하여금 편국 부인을 봉하고 벽주로 하여금 동국 부인을 봉하고 명주로 하여금 위국 부인을 봉하시고 보화채단을 무수히 상으로 내리시니 세 부인이 2,000원이 만극함을 사은한 후에 태우께 하직하고 금거 옥륜에 올라 금거 옥륜이라고 하는 건요. 금과 같은 금으로 만든 수레 뭐 진짜 금으로 만들었겠어. 그만큼 호사스러운 수레겠죠. 옥륜이라는 것은 옥으로 아니다. 금거 그러면 금으로 만든 가마. 옥륜 그럼 뭐야? 옥으로 만든 수레.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 다음에 뭐 비싼, 멋있는, 뭐 훌륭한, 뭐 이런 뜻이겠죠. 가마와 수레에 올라 부중으로 돌아왔더니 명조에 다음날 아침에 세 사람이 표를 올려 이때 표라고 하는 건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에요. 성은을 살해하고 죄를 청하는데 말하기를 신첩이 미천한 여자로 당돌하여 양을 변체하여 양을 변체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장을 했다는 거죠. 외람된 의사를 내어 외람된 의사 잘못된 생각을 하여 위로는 성상을 기망하고 버금어 아비와 세상을 속였으니 그 죄가 만사무석인데 만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는데 폐하의 호생지덕을 들으실 뿐 아니라 폐하가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덕을 주어
또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덕을 갖추고 계시어 들이실 뿐 아니오라. 도리어 봉작과 상사를 내리시니 봉작이라는 것은 벼슬이에요. 상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성덕을 갚을 곳을 알지 못하옵거니와 이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오니 복원 원하건대 성상은 신첩 등에게 정세를 살피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결혼도 했고 여자 임의도 밝혀졌고 그가 벼슬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하여건을 상이 남필 후에 비답하시기를. 비답이라는 것은요, 신하가 올린 상소에 대해서 국왕이 답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갑옷을 입고 창을 둘러 만군 중에 횡행하여 국가의 1등 공신이 되고 이제 부모를 보고자 하니 이것은 천하의 희한한 일이다. 자, 이 세 여자가 한 행적을 쭉 읊어줘요. 황금 300냥과 채단 300피를 상으로 주매 경의 친전을 봉양하라. 친전이라는 것은 부모를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하시니 사민이 성인이 갈수록 만극하심을 보고 도리어 감업함을 맞이하지 않더라. 자,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가 결국은 혼인했군요 라고 보면 되죠. 이때 장군 왕정빈은 이제 앞에서 나왔죠.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하지만은 자, 이 6사람에게는 일종의 선배죠. 유씨 3인이 여자인임을 보고 크게 기이하게 여겨 즉시 비단과 서찰을 보내었거늘 자주등이 그 편지를 떼어보니 기서 그 글에 말하기를. 그 글은 어디에 써있는 글이야? 그렇지, 서찰에 써있는 글이지요. 우리 7사람이, 왜 7사람이야? 왕정빈 하나와 그 다음에 최씨 3형제와 유씨 3자매, 이 7인이 광년산에서 동학 함께 공부하여 세상에 나와 5, 6년 군중에서 군대 속에서 한 가지로 함께 왔다리 갔다리 출입을 했다는 건 근무했다는 거야. 그 정이 골육과 다름이 없더라. 자, 한마디로 골육지정, 형제와 같다 이 소리예요. 어찌 하루아침에 원흉대장이 변하여 최가의 녹록한 부인이 될 줄 알았단 말인가. 이제 규방의 몸을 감추심에 누가 규방의 몸을 감췄어? 그렇지, 자주 등 유씨 3자매죠. 몸을 감췄다는 것은 결혼해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외간 남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외간 남자는 누구야? 그렇지, 왕정빈 자기 자신이야. 자, 사사로이 통해. 뭘 통해? 편지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이런 것은 불감해. 불감하다는 건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 왜? 부인이 되었잖아. 여자잖아.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 학생은 고의를 잊지 못하여 감히 글을 올리나니,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요, 스튜던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왕정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라 뜻, 옛꽃자이라 뜻, 의자죠. 옛날부터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함께 뭐 했던, 자, 전쟁터를 누볐던 그 모습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고의라고 하는 건 여기 요 대목을 우리는 고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히 이 편지를 올리나니 바라건대 나의 당돌함을 놓하여 책망하지 마소서. 하여건을 3일이 간필에 서로 이러기를, 자, 붓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답장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왕장군은 사형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 한마디로 뭐야? 같은 스승 밑에 있는 선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거하여 임금에게 추천하여서 이같이 연기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한번 모시고 청하여 후의, 한마디로 뭐야? 잔치 한번 베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이날 최완이 어주에 취하고 임금이 주신 술에 취하고 바로 유부로 돌아오니 숙소로 온 거죠. 새 부인이 일어나마자 좌정우 3사람이 웃으며 말하기를, 지난날 저자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오늘날 임석간에 얼떨결에 행사를 벌이어서 부부가 될 줄 어찌 알았겠으리요. 어제 붕우가 오늘날 아니요. 자, 대꾸법이고요. 대비예요.
새 부인이 또한 미소하며 말하기를 첩등이 비록 여자이나 이미 공명을 이루었어. 그 다음에 부모께 영유, 효도하고 쾌의 몸을 드러내어 다시 규중에 수졸할 듯. 규중의 수졸? 수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직한 태도를 고집한다는 거니까 규중에 수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규중, 여자로서의 삶, 한마디로 예전과 같은 보편적인 전통적 삶, 그러한 것을 할 뜻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이건요, 당시 유교적인 가치관과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나는 이미 공명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의 삶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상공, 남편이겠죠? 흉계로, 간사하고 능청스러운 꾀로 만인 모든 사람이 소시 보는 바 본적 정체가 탄로되어 오늘 이 거조가 되었으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 어이한이 없으리요. 한스럽다는 거죠. 원통하다는 거죠. 하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해. 웃으며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원망하고 약간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최생이 말하기를 여름밤이 짧으니 각자 침수로 들어가면 어떠하오? 자, 밤이 짧으니 후딱후딱 우리 이제는 뭐야? 첫날 밤을 치르자? 뭐 이런 거겠죠. 자주가 말하기를 황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비록 부부의 이해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양가 친전 양쪽 집안의 부모님께 고하지 못한 것은 얘가 아니야. 요건 앞에서도 나왔죠. 맹자 얘기하면서 고향에 돌아가 부부 지도를 행하여도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고하고 난 후 부부 지도를 행하여도 오히려 늦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부간의 합방은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하겠다. 라고 하니 최한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제 고향에 돌아가 부모의 명이 없으면 우리를 버리고자 하느냐? 자, 웃자고 하는 소리죠. 자, 이걸 또 죽자고 덤비면 안 됩니다. 자, 안 덤비네요. 명주가 미소하며 이르기를 우리 형제 이미 새 집안 사야 남자의 가실이 되었으니 어찌 이후 괴기를 부리요. 괴기를 부리지 않겠다. 한마디로 뭐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겠다 하니 최완 등이 유씨의 쾌활한 말을 들으며 불승 탐복하여 이기지 못하고 탐복했다는 거예요. 외헌에 나와 시더라. 외당 즉 바깥에 나와 쉬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첫날 밤은 각방을 썼네요. 명일에 다음 날 커다란 잔치를 베풀고 왕정빈을 청하여 그렇죠 한번 부르겠다고 했죠. 이게 이제 부른 거야.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하며 즐기고 헤어진 후 최완과 자주 등이 상소하여 하직을 고하니 누구에게? 임금에게. 임금이 빨리 돌아와 아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당부하시고 태우가 유씨 3인을 불러들여 왜 여자는 따로 불렀다는 얘기죠. 금백 채단을 상으로 주시고 세 사람이 사은 이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나서 행장을 차릴 때 어떤 여행 장비 출발 준비를 할 때 산부인이 최 장군께 청하여 말하기를 첩등이 먼저 구곡께 배움이 당연한 도리이나 구고가 누구야? 시부모. 우리는 황명으로 성례한지라 첩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혼례를 이루고 신부질에 신부로서의 예를 갖추어 시부모께 나아가며 올까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자기 집 친정이 되겠죠? 자기 집을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부모께 인사를 가자. 이 소리가 되겠죠.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최원 등이 컬 하면서 바로 태주로 향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옥주호연의 여러 결말 중에 첫 번째 결말 부분 황제에 의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친정 부모를 만나러 떠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옥주호연 결말 부분 황제와 태우가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의 혼사를 주선하여 혼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친정으로 떠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